안녕하세요. 신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신기라고 하면 무슨 무당이 되어야 되나 혹은 뭐 명리를 해야 되나 막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신기는 인간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음, 저는 자연의 이치, 우주의 원리를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신은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신기를 가지고 있지만 상위 20%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신기를 발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기가 뭐 잘 맞아, 못 안 맞아 이런 거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도 신기를 막 이 과학적이지 않은 음 뭔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 신기를 내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기가 그냥 반반 섞여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의 기운을 발현시키고 보여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의 기운이 다룰 수 있느냐 다루지 못하느냐 신의 능력이다 신의 기운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불가능도 이루어야 되고 막 이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신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룰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성으로서 한 사회의 한 조직원으로서 뭐 5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라면 신의 능력을 다루지 못할 때 하위 20%가 신의 능력을 다루지 못할 때는 1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살게끔 연명만 시켜주다가 신의 능력을 다룰 수 있게 되면 그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2배 정도, 3배 정도를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능력은 기운은 내가 그 기운을 다룰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 특징들을 보고 내가 무당이 돼야 되냐 아니냐 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기가 중종한 하위 20%의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위나 꿈을 가위 눌리는 거 요거 되게 많고 되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꿈을 되게 잘 꾸고요. 잘 맞아요. 느낌이 굉장히 잘 맞고요. 촉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가슴 중앙에서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알게 되는 그 어떠한 느낌, 어떠한 사실 그런 것들을 양쪽 가슴 중앙에서 이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가슴에 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신께서 알려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사회에 부정을 해요.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력서가요. 매우 화려합니다. 그래서 막 40개, 50개씩 몇 개월씩만 다녔던 그 이력서가 1년, 뭐 2년, 뭐 6개월, 뭐 5개월, 3개월 막 이런 이력서가 매우 화려해요. 근데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지고 이렇게 임박하잖아요. 일반 평범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1년은 다녔다고 친다면 이 때가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 신기를 다룰 수가 있기 직전 여기까지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1년을 다닐 수 있었다면 지난번에는 6개월을 다닐 수 있었다면 그리고 지난번에는 3개월을 다닐 수 있었다면 이제는 2주밖에 못 다니던가 이제는 일주일 만에 때려치고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요. 일과 능력 면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납니다.
왜냐면 신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다 파악을 해요. 일하는 거는요. 그런데 인간 적응이 안 돼. 왜냐면 일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하러 그 조직에서 조직을 지키고 있는 관성들한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능력을 빌렸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굽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들이 봤을 때는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들은 일반적인 관성들이 50 정도의 기능, 50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다면, 일을 한다면, 식상들은 100을 해요. 편인들은 10을 해요. 그러니까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얘도 짜증나고 얘도 짜증나요. 왜냐? 얘는 너무 못하니까 결국에는 지 고집만 부리고 제대로 알려준 대로 하지도 못하고 위트 같은 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1, 2초 사이에 일어나지만 그거를 일일이 설명해 주자니 감이 떨어지는 애들이 이제 이러죠. 왜, 뭔데? 뭐가 웃겨? 막 이러면서 물어보면 설명하기도 싫어, 짜증나, 저리 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다도 눈치를 못 채니까 잘 모르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거고요. 얘는 능력은 대단히 높지만 윗사람한테 인정도 받는데 그런데 이 관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직장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내가 신뢰를 쌓아왔고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식상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능력이 지가 많다는 것을 막 보여주면서 잘난 척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관성들을 모욕한 일이 돼요. 선배님들을 모욕한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룰과 규칙을 깨는 식상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게 돼요. 이쪽이. 그래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는 성분이 돼버려요. 여기가요. 이 사람들의 20%가 신기를 가지는 겁니다. 공망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작파, 단절. 작파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깨부시고 싶어 하는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죽어버리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막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육친 또한도 돈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단절이 돼버립니다. 나를 배신하는, 내가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저쪽에서 나를 정말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단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침잠이 됩니다. 침잠이라는 것은 육친의 단절과 근심, 불안, 내가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현상, 인간들하고도 막 가볍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심, 불안, 신앙심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다 들킬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고 그것이 만약에 내 눈에 보여서 정말로 이 안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나는 정말 미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죠. 신경쇠약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독은 이 신기를 가진 사람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술이든 약물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그 어떠한 거, 프로포폴이든 뭐든 무언가에 막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맛을 안다는 의미죠. 내가 술을 먹었을 때 그 알딸딸한 그 느낌이 내가 과감해질 수 있고 뭐든지 쉬워지는 것 같고 막 정신이 이제야 정신이 차려진 듯한 그 느낌, 편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중독의 현상에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로가 곤란하고요. 배우자 떡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불안하고요. 중단과 별리 섞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매우 높습니다. 막 장군님 같은 그 서리빨 같은 그 말빨과 막 추진력 엄청납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나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고개도 숙일 수 있고 뺨도 맞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내 처자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 자존심이나 명분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치고 나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신기를 다루지 못할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신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무르익었다. 때가 임박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사실, 이 세상 자체가 그대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두고 뭐 혼란스럽다, 헬조선이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뭐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세상은 완벽합니다. 절대양장 목간건제 세병사묘가 전부 다 발생하고요. 겁제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도 전부 다 발생이 되고요. 십성도 모두 다 발현이 되어 있고 내가 구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완벽한 것입니다. 독재를 하고도 마녀사냥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독재를 해도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 자애 모두를 존경하게 됩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모두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본인이 매우 겸손해진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이 왜 완벽하냐? 이 세상은 사실 자기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정, 느낌 그걸로 살아요. 인간은 모두 다요. 감정이나 느낌으로 살거든요. 왜냐면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맞아.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았어. 그러면 밥을 안 먹거든요, 인간은요. 상식적이지 않죠. 비싼 데 갔으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핀트가 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 비싼 거지만 난 먹고 싶지가 않았어. 이렇게 된다면 자, 선생님의 의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감정으로 사는 것입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살거든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거든요. 사랑과 감정은 같은 말입니다만 그렇게 인간이 신에 의해서 신께서 알려주시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가요. 그죠? 이성적인 사람은 빼고요. 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안 켜져요. 느닷없이 안 켜져요. 그래가지고 8기가짜리였는데 2년 4개월을 제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8개월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맛이 갈 때가 됐구나. 그렇다면 이거를 고쳐야 되겠는가 아니면 기기 변경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판단을 했을 때 거의 같은 액수가 나온다면 기기 변경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 핸드폰을 고친다고 한들 8기가밖에는 안 되고 그 핸드폰은 과거종이기 때문에 별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고요. 지금 현대의 기술력보다는 더 불편한 상황인 거고 고쳐봤자 수명이 얼마 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일 기기 변경을 했을 경우에 같은 액수로 거의 비슷한 액수로 기기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은 32기가짜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64기가에다가 128기가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최소로 해도 32기가거든요. 저는 8기가짜리도 썼는데 16기가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32기가짜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옛날 8기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기계인 거죠. 감지덕지죠.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새로운 기계를 바꿔주시려고 핸드폰을 바꿔주시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꺼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사냐 지옥에 사냐는 딱 두 가지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럼 지옥입니다. 내가 아무리 적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자, 우리 애가 만약에 물을 엎질렀어. 도대체 왜 피곤해 죽겠는데 너가 그걸 엎질렀냐?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게 되면 지옥에 사는 거죠. 근데 와, 잘 됐다. 거기에 먼지가 많았는데 그냥 이참에 그냥 닦으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거기 좀 청소하라고 네가 거기다가 물을 흘려줬구나. 감사하다. 우리가 깨끗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만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따로 없죠. 자, 요것이 결국 일어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명리 공부해가지고 명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당이 돼야 됩니까? 이게 신기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은 뭐냐면 활인이에요. 활인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인간을 살게 하는 거. 요것이 바로 활인입니다. 활인이라고 하면 또 그럼 뭐냐? 꼭 명리, 무속 이런 것만 활인이 아닙니다. 의료. 인간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었어. 살려줄 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활인이죠. 내가 밥을 해가지고 이 굶어 죽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밥을 내가 막 논아주고 해주겠어. 밥차를 운영해. 그러면 그것도 할인입니다. 복지.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 내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운을 줬어. 그러면 또한 할인입니다.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은 한 직장에 들어가서 딱 이것만 하는 거, 요만큼만 하는 것이 그것은 관성의 일이에요. 그것만 하는 것은 관성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 이 줄기 역할인 거예요. 이 신기를 가진 사람은요. 자, 포도 송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가 있죠. 알맹이 하나하나는 관성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멀티플레이어냐? 포도 줄기에 해당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창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창업을 해갖고 음식점을 창업을 하든 부동산을 창업을 하든 무엇을 창업을 하든 창업을 해가지고 본인만의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창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웃 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비나 물건 배치나 뭐 이런 그 노하우도 있고 직원 관리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창업을 두세 번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관공서에다가는 뭘 신청해야 되고 이 그
뭐 관련 법들 있잖아요. 하수구나 뭐 오수 빠지는 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빠삭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각각 창업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개별적으로 한 가지 본인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직업에 있건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봐서 얘네들을 아, 여기에서는 이게 뭐가 필요한 거구나. 각각 관성들이 자기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이게 바로 하위 20% 신기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쉬워졌죠? 자, 할인, 종교, 종교, 명리, 무속,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의료, 복지, 또 상담, 요런 것들, 컨설팅,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간 역할, 중매, 결혼 중매, 재혼, 초혼, 막 이런 거 중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신기를 가진 이 양반들이 해야 되는 그 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기 많으신 분들 막 빙이 걸리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느낌 들고 막 그래가지고 매우 불안하시고 힘드셨죠. 그래가지고 사회 적응하는데 매우 힘드셨죠. 자, 공부하시고요. 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반드시 있어요. 있지만 그거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아, 그것은 내가 여기서 도약할 수 있게끔 신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릇이 크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